오전에 잠시 나와가지고 삽질 좀 하고, 무슨, 이거를, 유튜브 촬영하려고, 삼각대 구입해가지고, 각도 맞추고 일하라는 게 너무 일의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나는 일이 더 먼저기 때문에, 그냥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일부러 샬라샬라 하는 이야기. 일할 때, 유튜브 촬영한다고 삼각대 놨고, 조조하고 이러면은, 이게, 능숙하면 좋은데, 초보들은 일이 안 돼.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거 일만 하는데도 너무 힘들거든. 일단은 지금은 그 단계까지는 내가 못하겠고, 그 말고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이게 이제 희망이야. 내 혼자만의 희망이 아니고, 요런 걸 하면서 우리나라 농촌도 희망이 있다는 걸 내가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여기가. 물론, 이거에만 목숨 걸면은, 인생을 걸면은, 인생 날아가는 거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다 해놔놓고, 요거는 이제 완전 실험용 비슷한 이런 개념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농업이 거의 망했어. 그냥 농업 정책이. 지금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지만은, 농업 정책은 망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농업이라는 건 한 나라에 경영할 때, 이 농업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식량 자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끊기면 안 돼. 이게 자꾸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끊겨버렸어. 지금은 생산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잖아. 거의 없잖아. 그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애기들이 없어진 지가 한 20년 넘었다고. 시골 마을에 애기들이 없어진 지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겠죠. 지금 출산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고,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지, 대가. 그 사람들이 생산하니까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 같이 보이지만은 병도 암 사기도 멀쩡하다가 마지막에 아픈 것처럼 그렇다고 탁 끝나본다고. 이게 지금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70대거든, 70대. 80대 분들은 그거는 이제 농사도 거의 안 짓는다고 보면, 70대, 60대 중후반부터 70대, 요 정도거든. 그 밑으로 이어지는 그게 없다고, 거의. 그러니까 이 농업 정책이 완전 잘못됐다고. 끊겨버렸어, 이게. 쭉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더라도. 그 이유는 농사를 지었을 때, 생계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농사를 지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놔 버렸다고. 이게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선진국이라고 가면은 농업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다른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농업에 든 투자를 안 했다는 거지. 이게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잖아.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을 꾸려도 이게 먹는 게 중요하잖아. 먹는 게 한 가정. 그런 것도 있고, 게임을 했을 때 우리가 요즘에 사람들한테 잘 먹히던 게 게임인데, 게임을 할 때도 식량 자원 같은 자원을 계속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놨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개념인데 이게 이 정책하는 정치인들, 정부 이런 애들이 거의 정치인이지. 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도 고위공무원이 되는 장관급, 대통령 장관 이런 사람들, 공기업의 사장들은 다 정치인들이 차지하잖아. 그 애들이 하는 짓이 농업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는 거지. 이 중요성에 대한 정책에. 그러니까 그 집권했던 세력들이 우리나라가 이 산업화되면서 집권했던 세력들이
한나라당 뭐지 그쪽 쪽이 많았잖아. 그쪽 때는 어떻게든 뭐 발전을 해야 된다 이것만 보고 뭐 했으니까 농촌을 갖다가 그냥 버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생산되고 이랬지만 안 된다고. 그리고 내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 한 1000평 되는 논을 구입해 가지고 쌀농사를 지었다, 콩농사를 지었다, 100% 마이너스라. 마이너스. 수익이 안 난다는 거지. 수익이 뭐 한 200~300만 원 나온다, 300만 원 나온다 해도 자기 인건비가 있잖아. 자기가 투자를 한 시간과 그 가격은 안 치는 거지. 안 치고 나오는 거니까 그걸 치면은 빵원이야. 빵원이 아니고 마이너스지.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일을 했을 때 나오는 소득을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시간 투자 대비 그 2000평을 구입해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마이너스야. 그 농약 인건 대여료 이런 거 다 이래 해보면은 아무리 농사를 잘해도 본전도 안 나온다는 거지. 이 한 1000평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수익을 얻느냐. 이런 1000평짜리를 10개, 20개씩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이제 한 구역당 한 200만원 나온다. 쌀 농사를 지었을 때 한 200만원 나온다. 이러면은 수익이. 그러면 이게 10개면 2000만원이고 20개면 40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 지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고. 이 시골이 농사가.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임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소유를 할 수 없어. 소유를 한다는 거는 땅값은 비싸다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이걸 갖다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임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려면은 어떤 그 국가 시스템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해야 된다고. 국가적인 그 농촌 하여튼 그 있잖아. 아니면 지자체 같은데 농어촌 공사 같은 데서 이렇게 임대 계약차를 맺으라고 만들어 놨거든. 너무 부정이 많으니까. 실제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면은 소득이 또 안 nawa.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이게 불법적으로 농지를 주고받는 사건이 터졌잖아요. 옛날에 LH에서 발생돼가지고 그 이후로 이게 농지 거래가 마음대로 못하게 자기들이 정부의 주도해서 거래하라고 만들어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임대 계약차를 맺고 이렇게 하면은 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이게 그 정책을 엉망진창한 거지.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농지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못하게 할 그런 정책을 취하니까 농민들은 이제 피해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사바 해가지고 빌려주고 받고 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하면 농촌은 아예 안 돼, 농업은. 왜냐면 이게 한 사람당 이런 1000평짜리를 갖다 20개 정도를 해야 되는 거지. 10개 이상, 무조건 10개 이상은 해야 돼. 그래야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온다고.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누가 이걸 갖다가 농업을 하겠냐고, 젊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시설하우스를 해야 되는데, 저런 비닐하우스 같은 걸 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저희 초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게, 농사 수준도 높아야 되는 거지. 농사를 오래 한 사람들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저런 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이제 실패하면은 빚더미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또 빚내가지고 또 하고 또 소득 넣으면 또 빚내가 해야 되고 그게 반복이야. 물론 소득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평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평균적인 이야기 하면 이렇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농업이 이제 거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게 아니고 대부분 80대, 70대, 60대 중후반부터 70대들이 하는 직업군이 되어 있다고. 물론 어느 정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우리나라 농업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한 10년 뒤에면 80대고 이러면은 농업을 못 하잖아. 그럼 누가 농업을 하느냐? 그거는
또 정부가 이제 하겠지. 농협이나 이런 데서 이제 다 이 농지도 막 뭐 농지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뭐 연금 같은 것도 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막 심고 한꺼번에 수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건강한 한 나라의 농업 정책이냐?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 국가에서 농업을 하고 이런 거는 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농업을 하는 어떤 직업군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거는 아무리 나라가 발전하고 첨단화되고 뭐 AI 정책이 뭐 이래 돼도 먹거리를 만드는 어떤 직업군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이걸 유지시켜 줘야 되는 게 이제 나라인데, 나라 정부의 정책이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아주 하찮게 얘기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사람도 자꾸 줄어들고 이러니까 유권자가 없잖아. 투표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선거철에 뭐 조금 뭐 한 원 둥 만 원 둥 뭐 그러니까 이 농업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나이 많고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된 그 정부 기관이 있잖아. 그 기관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게 다 나이 많고 뭐 비판의 눈길을 보는 데가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자꾸 갈수록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근데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아주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이러는 걸 잘 하지만 그 정부 기관 있잖아. 공기업, 농업에 관련된 공기업 요쪽 때는 엄청나게 부정부패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봐. 이게 왜냐하면 자꾸 이게 노령화가 되니까 사람들도 뭐 관심도 없잖아. 노령화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러잖아. 나이 70 넘은 사람들이 뭐 그거 가가지고 뭐 안 와. 자기 뭐 조금 눈 밝은 사람들 이런 몇 명들 제외하고는 대부분들은 그냥 뭐 정부에 사는 대로 하는 것다 이런 생각하고 뭐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조금 뭐 좀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 좀 젊었을 때 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걸 잘 빼먹지. 요런 걸 잘 할 수도 있지. 정보가 있으니까. 그 외에 사람들은 거의 뭐 그렇다고 보고. 참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제 어떠냐면은 이제 한 1000평 정도 되는 논을 벼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른게 이용한다는 거지. 어떻게 뭐 시설 농사도 아니고 그냥 농잔체의 흙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뭐 먹거리를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를 한다든지 충분히 요 한 1000평 정도의 땅만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도 내려와 가지고 어느 정도 소득도 낼 수 있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시도해 보는 건데, 시도하는 사람들,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은 망하지. 다 대부분 시행착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서도 다른 일을 또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농업적으로도 요거만 막 매달려 있으면은 뭐 그냥 망하는 거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거를 하려면은 최소한 10년은 걸린다고 보거든. 이게 뭐 논을 바꿔 가지고 뭔가를 생산하고 한다는 게까지 가려면은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거든. 나는 이 논 흙이 바둑으로 바뀐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거를 할 때 알리려는 거는 알려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유튜버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도 이제 인기가 좀 있어야 뭐라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나눠지겠지. 물론 내가 뭔가를 이런 작물을 생산했을 때 또 뭐 농업은 판매가 잘 돼야 되거든. 또 판매처에 대한 어떤 홍보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농산물을 하는데 딱 기본은 정직성이거든. 이게 신뢰거든. 신뢰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신뢰를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 우리가 이게 어떻게 짓는지 모르니까 뭐 농약을 뿌리는지 뭐 비료를 뿌리는지 그거를 최대한 이게 이게 뭐 투명하게 하는 거, 이게 핵심인데 그게 힘들어. 사람들은 농약을 안 친다는데 농약 안 치고 비료 안 뿌리고
이런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땅이 억수로 튼튼해야 돼. 땅이 좋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 지금 땅이 좋게 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이제 그렇게 특별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되겠지만, 이런 관행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땅이 거의 뭐 비료를 뿌리지 않고, 농약을 뿌리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그거는 거의 뭐 불가능이고, 그런 걸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땅을 만드는 과정도 보여줘야 되고, 이게 땅에 얼마나 지렁이 같은 것들이 많이 사는가, 뭐 다른 토양에 사는 어떤 생명체가 많은가도 보여줘야 된다고. 그것만 보여주면 다른 거는 뭐 증명할 뭐 안 해도 돼. 땅에 지렁이가 많이 산다는 것 자체는 땅이 완전히 살아있다는 뜻이거든. 그게 하나의 증명이나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 어떤 땅을 탁 팠을 때 그 땅에 지렁이가 나온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A급 땅의 흙이라는 거지. 그 흙에서 나오는 어떤 농산물은 그거는 뭐 최고지. 요즘에는 그렇게 나오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그렇다고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이제 3년 차쯤 됐는데, 많이 변하기는 많이 변해서, 이 논흙에다가 논흙이 이렇게 되는 건, 노력이 역수 필요하다고. 이게 미생물 같은 것도 뿌려주고 계속 이런 걸 계속 했다고. 농약도 안 쳐야 되고, 농약 쳐버리면 이 흙이 변하다가 안 변하거든. 왜냐, 밑에 토양을 부드럽게 만드는 이런 생명체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농약을 뿌리면. 그렇게 최대한 풀이 나든 나든 그대로 놔두면서 농사를 짓는 거야,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고 이제, 땅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이런 땅을 파지 않고도 그냥 할 수 있을 정도 되거든. 이게 땅에 사는 생명체가 많아지면, 이게 미생물도 많아지고 이러면은, 이렇게 삽질 같은 거 안 해도 돼. 자연적으로 그대로만 하면 되거든.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 단계까지 가려는 게 그게 한 10년 걸린다고 보거든, 나는. 그렇다고. 이게 이제 내 노릇인데, 지금은 생명체가, 농사를, 제대로 된 농사를 잘 못 짓고, 조금 하고, 대부분의 공간은 콩을 심는다고. 콩을 심으면서 이제 흙을 조금씩 개량을 하고 있다고. 그 콩도 수확되지만, 그 콩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들이 많거든. 콩 뿌리부터 해서 콩대, 콩잎, 이런 것들이 자꾸 녹아 들어가고, 또 풀도 저렇게 막 녹아 들어가고 이러면서 땅이 조금씩 바특이 되는 과정이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퇴비 같은 거, 가축분 똥 같은 거, 소똥 같은 거도 막 넣으면 좋다 이러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물론 그렇게 하면 빨리 효과는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좋은 그렇게 않다고. 나는 천천히 가고 싶고, 그게 완전히 숙성이 돼가지고 좋은 퇴비들은 탁 뿌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는 오히려 이게 병균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많아요. 이게 믿음이 가는 어떤 가축분 퇴비들이 잘 없다고. 요런 데는 뿌리기는 뿌리는데, 그건 최소한의 어떤 이걸 넣고, 이걸 한 1년 정도, 1년, 2년 정도 숙성을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는다고. 아이고, 가야 되겠다. 너무 많이 있어. 이게 감자도 한번 심어보고. 작년에 고구마 심었는데, 고구마 제법 잘 되더라고. 저런 논은 이게 마이너스라니까. 이게 그냥 자기가 이게 그 규모의 경제처럼 대량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이 논을 만들 때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주는 거지. 이렇게 물이 빠짐이 잘 되게. 그렇게 하고 이제 땅은 저절로 되게 천천히 변하도록 유도하고. 이것들이 생명체가 온 거야. 이거 부글부글한 거야. 자기들이 집을 지난 건데. 왜 부수느냐?
부숴야 돼. 너무 많이 오면 안 돼. 오늘 여기서 끝.